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춘천 지역에는 1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일부에서는 인구 수에 비해 주택 공급량이 너무 많다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춘천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 소양로 옛 기와집골입니다. 한 건설사가 1,39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세대 수가 조금 줄면서 현재 춘천시에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빠르면 올 10월쯤 분양 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춘천 지역에는 해마다 수천 세대씩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섭니다. 올해에만 춘천 우두택지와 약사촉진 5구역 등에 4,531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준공됐습니다. 내년에는 온이동 주상복합 아파트 등 3,048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2024년 말까지 춘천 지역의 신규 아파트 물량은 14,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최근 춘천 지역의 신규 아파트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분양권이 이제 프리미엄 막 올라가니까 누가 좀 싸게 샀어.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샀어. 옆에서 보니까 그 사람은 막 이게 1억 5천 됐으니까 엄청 벌었잖아. 그러니까 또 사고 싶고 이제 그런 욕망에 의해서 너 사니까 나도 사고. 일부에서는 춘천이 외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 물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지역의 인구가 늘지 않아도 1인 가구 등으로 세대 수는 많아졌다며 주택 공급을 인구수에 맞춰 줄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최근 아파트 값에 투기 세력이 관여했다고 본다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춘천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107.8%, 13만 8천여 세대 규모입니다. 아직까지 춘천시는 주택 보급률을 11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2개의 공립 특수학교가 재편된다고 합니다. 청각장애학교인 춘천개성학교가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통합학교로 재편되고 또 춘천동원학교는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중점학교로 바뀔 예정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5년 전 강원도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춘천개성학교.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45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아는 단 8명. 나머지 학생들은 지적 지체에 장애합니다. 청각장애 전문 학교라는 설립 목적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거기에다 현재 고2, 고3인 이들이 졸업하면 청각장애 학생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인공와우 기술 발달 등으로 청각장애 학생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춘천 지역 2개 공립 특수학교를 재구조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심권에 있는 춘천 개성학교는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 특수 통합학교로, 춘천 동원학교는 고등학교와 직업학교 수준의 2년제인 전공과만의 진로 직업교육 중점학교로 운영합니다. 장애 유형이 아닌 발달 과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 체제가 바뀜에 따라 시설 증개축과 리모델링이 뒤따릅니다. 현재 2학교의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복도는 일반 학교에 비해 휠체어 교행이 힘들 정도로 비좁습니다. 화장실 공간도 비좁기는 마찬가지. 곳곳에 금이 간 교실은 법령 기준 면적에도 못 미칩니다. 200억 원가량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시설 개선을 마치고 학생 이동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26일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춘천권 특수학교 재구조화 설명회를 엽니다. 춘천 지역 특수학교 재편이 계획대로 안착할 경우 원주와 강릉에서도 추가적인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의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다시 모여 폐쇄 반대를 외쳤습니다. 극심한 반대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 일부가 허위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KBS 원주 방송국의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원주 KBS 폐쇄에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회가 예정되면서 회사 측이 코로나 감염 우려를 이유로 닫은 겁니다. 범대위는 이전 집회와 마찬가지로 원주 방송국의 폐쇄를 중단하고 기능과 인력을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본사는 원주 KBS 방송 기능을 춘천으로 몰래 빼돌리며 사실상 원주 방송국의 방송 기능을 불법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또 KBS가 지역 주민과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양승동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는 이미 지난해 5월 방통위에 지역방송국 변경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KBS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며 5차례에 걸쳐 보정 요청을 했을 뿐 심사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다음 달쯤 심사가 예상됐지만 지금도 KBS는 자료를 보강 중입니다. 다음 달 심사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이미 지금 4월 말이고 다음 달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게다가 보강해야 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KBS 춘천총국이 지난달 본사에 회신한 지역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 현황 자료에는 지역단체와의 면담 내역이 기록됐는데 만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전혀 만나지 않은 사람도 만났다고 했고 전달받은 적도 없는데 전달했고 그런 몇 가지 문서들의 허위 내용을 작성해서 일각에서는 지역국 축소를 이끌고 있는 양승동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여론의 비난을 감수해가며 승인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지역국 축소를 전제해 취재 인력까지 줄이면서 지역의 인력난이 가중됐지만 논란 속에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농촌이나 산간 마을에서 많이 쓰는 화목 보일러는 난방비를 아낄 수는 있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 보일러 주변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화재 초기에 불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 위로 거세게 타오르고 불씨가 강풍에 날리면서 사방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지난해 5월 고성에서 산림 123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은 처음 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연통을 부실하게 연결한 탓에 불씨가 날리면서 불이 난 겁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 보일러 화재 가운데 4건은 산불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작을 태운 그을음이 가득한 화목 보일러실. 천장에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 주변에 불을 피우자 순식간에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보일러에 연결된 수도 배관을 활용해 간단하게 설치했지만 불이 나면 119 도착 전에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홍천의 한 기업에서 물품을 기증받아 동해안 6개 시군과 홍천군 1020가구에 화목 보일러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림에서 가깝고 홀몸 노인 등이 거주하는 취약 가구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어서 주택 화재뿐만 아니라 산림 화재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화목 보일러는 장작을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아낄 수 있지만 화재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불티가 잘 날리고 연통에 재가 눌어붙는 데다 복사열 등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나 검사 규정이 없고 안전장치 의무 설치 대상도 아니어서 안전 문제가 줄곧 지적되고 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신규 철도 사업의 반영 여부를 알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가 오늘 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2030년까지 추진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용문 홍천 광역철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강원도는 오늘 온라인 공청회를 통한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한 12개 사업 가운데 용문 홍천선과 함께 3차 계획에 반영됐던 동해 신항선도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달째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를 운영 중인 강원경찰이 투기 의심 사례 6건에 대해 1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부동산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공무원 8명과 LH 직원 2명, 일반인 1명 등 11명을 대상으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개발정보 등 내부 정보를 직접 활용하거나 전달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토지 거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해 2주 간격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출범한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법에 반해 여성위원을 1명도 배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도자치경찰위 위원 7명이 모두 남성으로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경찰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강원도와 대전광역시만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을 보호하고 성범죄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여성위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택시 10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태백 관광택시는 사전 예약제로 관광객이 직접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주요 관광지 투어를 연중 실시합니다. 태백시는 5년 이상의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의 신화를 쓴 여자 컬링 팀킴이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 최근 강릉시청에 입단한 팀킴은 오는 30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리는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6위 안에 들면 2022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팀킴은 경북체육회에서 강릉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긴 뒤 강릉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청 볼링 실업팀 하누스의 양수진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개최된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하누스의 양수진 선수가 국가대표에, 황현주, 최혜림 선수는 상비군에 최종 선발됐습니다. 2016년 창단한 하누스는 6명의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횡성 주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공식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그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강원 라이브가 도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라이브는 돔 구조물 내에 360도 LED 화면과 클라우드 서버, 화상 상담장과 미니 스튜디오 등 비대면 사업을 위한 종합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강원도는 온라인 수출 상담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실시간 판매, 국내외 포럼 등 강원 라이브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를 유튜브를 통해 방송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인증 포인트제가 이달 말에 종료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클린강원 패스포트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포인트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자 포인트 제공을 중단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수시 이벤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립한 포인트는 올해 10월 31일까지 강원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 5,000원 이하의 잔여 포인트는 사용 방법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목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목은 5,900그루로 전년보다 46%가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피해 목의 88%를 차지하는 춘천과 홍천, 정선 등은 감소한 반면 원주와 횡성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예찰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예산보다 1,515억 원이 늘어난 3조 1,81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강원도 의회에 제출합니다.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학교 방역과 특수학교 보조 인력 지원에 53억 원, 초등 기초학력 학습 지원을 위한 기간제 교원 채용에 28억 원, 원격 수업 기기 지원에 36억 원, 학교 무선망 구축 21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